여러분들은 추미애 후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기우는 걸 어떻게 이렇게 거부할 수가 없네요. 저는 제 그 채널 커뮤니티에도 그렇게 써놨는데요. 감정적으로는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고 현실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뭐 그런 글을 제가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마차님은요? 직속 상관이셨잖아요. 태영청 아 소속이 거기 법무부 소속입니까? 법무부 소속이었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게 항상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정말 끝까지 응원하고 싶은 분이 추미애 장관님이라고 생각하고 추미애 끝까지 장관이 그 말을 싫어한대요. 지켜 신민 같은 말. 감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아, 야 그냥 원래 뭐 오고 이 새끼야 막 이런 거. 근데 네. 이게 우리들이 입장에서는 양손에 쥔 떡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네. 진짜 이재명도 좋은데 이재명만큼이 예를 들면요. 뒤집었을 때 추미애 후보가 경기도지사였다면 대선자 1위였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공약들 내는 거 보면요. 뭐랄까 수준이 다르더라고. 맞아요. 물론 정세균 후보도 요즘에 공약 경쟁 많이 하시긴 해요. 저번에 그 화폐 없애겠다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민주당 당대표를 지낼 정도의 어떤 그 나름 컨텐츠가 엄청나게 있으신 분이 세상을 넓게 보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는 디테일이 좀 강한 쪽이고요. 큰 그림 그리는 데는 추미애 장관 정말 대단하더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추미애 장관 또는 추미애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 김민웅 교수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추미애가 최고의 후보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이렇게 페이스북에 쓰셨던데 아무튼 추미애라고 하는 사람이 갖는 그 아까 말한 김종민 의원이 말했다는 뭐 여성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남녀를 떠나가지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미애 후보가 대통령에도 정말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맞아요. 계속 해봤어요. 전 개인적으로 컨텐츠만 봤을 때는 추미애 후보가 단연 압도적으로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통일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나 토지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나 뭐 교육 문제들 그리고 뭐 경제 정책 같은 이런 이렇게 뭔가 전문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미애라는 사람한테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단순히 대선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공부해왔다는 걸 그냥 확 느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에서는 컨텐츠는 진짜 압도적으로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 추미애 장관이 선거에 출마를 한다고 하실 때 되게 환영을 했었고요. 사실 이제 법무부 장관 내려놓으셨을 때부터 제 방송에서 등판하시라, 대선 후보로 등판하시라 그 얘기를 계속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 끝나고 나서 그 놈의 프레임에 걸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추윤 갈등 프레임에 걸려있는 상태고 윤석열이 아직도 검찰총장으로 앉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 움직이기 힘드셨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앞에서 희생을 당하시면서 사실 대선 가도를 가는 데 있어서 발목이 잡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늦게라도 출마하셨을 때 정말 다행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재명 지사랑 이낙연 후보랑 이쪽으로 가는 상황 어쩔 수 없는 거 균형추가 돼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다시 촛불을 노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촛불 노래하자. 역시 시간이 없으셨구나. 굉장히 추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정책들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탈탄소의 방향으로 탄소 중립 얘기하는 거죠. 탈탄소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왜 아예 석유, 가스, 석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이런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증명을 해버리더라고요. 증명을 해버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다 에코정치라는 포괄적인 틀 안에서 설명을 전부 다 해버리고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이분은 공부를 즐기시는 건지 뭘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저것들이 어떻게 다 그 사이에 만들어졌을까. 사실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이후에 좀 이렇게 많은 태도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동안에 그만두시고 나서 우리 같은 유튜브 보면서 계셨다고 해서 따로 정책 준비하실 시간이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엄청나게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국면이 이렇게 이제 계속 가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네. 그분 자체가.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처럼 막 이상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듣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개념 정립돼 있던 것들을 하나씩 이제 현실화 시키고 있는 건데 나는 그 추미애 대표의 어떤 스타일인지를 이제 뭐 들어 대충 알 것 같은 게 이런 거예요. 일단
남성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어떤 술자리 같은 걸 가지면서 그런 교류 없는 사람. 음. 그게 지금 추미애 후보 쪽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없는 거랑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모여가지고 막 서로 간에 그런 교류를 다지잖아요. 예. 이런 것들인데다가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남성 정치인들하고 뭔가 개파를 위해서 뭔가를 안 한 사람. 음. 그 결과물이라고 저는 일단 보거든요. 추미애 대표의 캠프에 현역 의원이 없는 것들, 출발도 좀 늦었기도 했고, 그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 후보가 이번 경선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이유가 대선은 이걸로 끝이 아니거든. 그렇죠. 그리고 추미애 대표 지금 젊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60대 초반밖에 안 됐으니까 충분히 더 정치인으로서 효용 가치는 있는데 이 상황에서 추미애라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추 장관, 이거 추 대표님한테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서 네네네. 저는 마음의 빚을 많이 남겼다는 게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면서도 추 장관에 대한 애정. 애절하고 예. 절절함이 남아있거든요. 이거를 다음 기회에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 사실 이제 정치 고관여층에게는 특히 저 같은 이제 여자애들한테는 여성 정치인으로서 정말 훌륭한 롤모델이시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할 말하고 지금처럼 어떤 그 2위 후보와의 그 가짜뉴스 팩트체크 이걸 따박따박 해주시는 게 정말 진짜 사이다처럼 느껴지고 앞으로의 자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지금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다음 기회가 더 낫다고 보냐면 그냥 딱 저희 가족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장관님하고 찍은 사진을 가족한테 자랑을 했을 때 제 동생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는 약간 정치 관심 들이켰구나. 예, 좀 많이 떨어지니까 동생들이 이상한 거야. 추미애 몰라 어떻게. 몇 년 사이에 이 미디어 접점을 확 늘리는 기회를 좀 많이 아, 가지셨으면 그럼. 좋겠다. 네, 아. 그러면 훨씬 더 추미애 장관 경쟁력이 지지를 하셔서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하고 같이 찍은 사진 내 카톡에 올려놓으니까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우리 엄마거든요. 네, 추미애 장관 출세했네. 추미애 팬이어서 와 막 이랬다고.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 추미애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 선도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대선을 치러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에 걸맞는 수준의 국격에 맞는 수준의 대선을 우리가 치르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런 생각까지 해내시는 그 부분에 정말 감동을 받고요. 근데 사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지난번 19대 대선 때 이재명 지사가 당시 우리가 어떻게 평가했는지들 기억들 나시잖아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가장 그 시대에 맞는 후보가 저는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 이재명 후보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좀 안 맞아요. 그래서 한국 정치의 발전 단계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치의 발전 단계에서 지금처럼 이 추미애 후보처럼 하나하나 내용을 충실하게 가면서 주변에 이런 정치공학이나 이런 것과 담을 쌓고 가는 이런 정치 단계. 우리 정치가 거기까지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여주시는 추미애 후보님의 모습은 우리 정치가 다시 한번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대선에서는 분명히 추미애 후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경선의 순위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서 경선을 보면요. 추미애 후보가 박용진이랑 경쟁하게 만들면 안 돼요.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후보랑 경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기억들 하시겠지만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 경선 때 꼴등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동영이에요. 그 경선이 쭉 이어지면서 중간중간 사퇴를 해버리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방지법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경선 중간에 뛰쳐나가면 출마 못하게 돼 있지만 당시 막 2인제 뛰어내리고 막 뛰어내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정동영입니다. 나중에 그 다음 대선 후보가 정동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주장해왔던 마음의 빚 이론 같은 거예요. 경선 끝까지 뛰면서 경선판 안 깨고 판을 그냥 깨버리잖아요. 밥상 엎어버리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끝까지 뭔가 그 판을 유지해 주는 거.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충청도에서 압도적이거나 또는 정반대로 이낙연 후보가 약진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거든요. 다른 군소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 표가 너무 미미하면 나머지 순위가 안 나오는 분들이 중간에 탈락할 수 있어요. 사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번 경선은 그때 그 시절의 경선처럼 많이 사퇴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퇴하는 것 자체가 좀 비겁한 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예, 예. 그럴 때 추미애 장관이 이낙연 후보랑 막상 표를 깠더니 경쟁하는 관계, 지더라도 아깝게지는 관계. 예. 요거 상태가 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낙연, 정세균 두 분은 다음 대선에 못 나온다고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차세대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또 중요한 부분인 게 대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도 대선을 지금 두 번째 나가는 거잖아요. 예. 추미애 장관도 이게 처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끝이다 이런 것보다는 정치인은 뭔가 좀 큰 틀에서 밑밥도 깔아야 되고 이낙연 후보가 저런 이유는 뭐예요?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해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사실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추미애 그 후보가 내놓는 그 제가 텍스트랄까 공약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읽어보고 있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냥 완전 개념충만 예를 들면 윤석열하고는 완전 정반대 쪽에 있는 윤석열은 오죽하면 뭐 무식의 어떤 그 도가 신성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윤석열 반대쪽에는 추미애 장관의 그 공약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냥 개념이 완전 충만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내가 이재명 때문에 추미애를 못 찍는다 이런 것보다는 민주당한테도 이런 후보들이 여러 명이 있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즐기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추미애 대표님이 우리 방송 나와서 인터뷰 하셨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인사말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기만 하면 다 됩니다. 무조건 건강하세요. 계속 그 말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많은 뜻이 있는 건데 길게 보고 가자는 거죠. 네. 예. 자, 그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아까도 이야기가 좀 됐습니다만 언론중재법 뭐 관련해 가지고 계속 선동하던데 그 자체도 거짓말일 뿐더러 이러이러한 사안들마다 추미애 후보는 팩트 체크랄까 개념 정립이 딱 돼 있더라. 그게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낙연 후보하고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조민 씨 정경심 교수 관련해 갖고 1심 무슨 뭐 입시비리라고 하는 거 무죄를 뒤엎고 유죄를 판결했다 이렇게 전혀 팩트를 모르는 그런 후보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게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추미애 후보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 추미애라는 좋은 자산이 우리한테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목요일 성동일 방송에 나오는 이경 그 대변인이 추미애 후보의 성대모사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분 대구 출신이세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잘합니까? 끝 어미만 이렇게 해가지고 제 말이 맞고요. 뭐 이런 그 톤이 있어요. 거기서 푸마님도 뭐 하나 하지 않으세요? 하나 하시던데? 아니 난 성대모사 엄청 잘하는데 일부러 안 하지. 윤석열하고 계셨나? 아니, 거기서? 언론 재벌은 뭔가 좀 중심을 잡고 싶어서 내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격이 있으니까. 네. 체면을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